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일군 승리라며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국정 쇄신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겐 환영한다면서도 실천해야 한다며 국정기조 전환과 영수회담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해 문제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낮은 자세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회 입법권을 좌우하게 된 만큼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조국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국 대표에겐 정권 심판과 견제, 개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뒤이어 현충원을 찾았는데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 역시 20석 기준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과 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어서 범야권의 두 축인 두 당의 협력 방안도 자연스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진보 정당보다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보면은 그 동의를 받아야 180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견제자가 등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의 위치, 역할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 그 두 가지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기본 입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물론 저희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대의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쇄빙선, 견인선 역할 얘기하셨는데 가장 먼저 수행할 임무 뭐로 꼽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헌법적 권한인 그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 거죠.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간호법도 거부했고 노랑범법도 거부했고 또 뭐 양곡관리법도 거부했고 해서 국회가 통과한 수많은 법률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했던 그런 각종 법률들을 다시 제출하는 것 이것들을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게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국민께서는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미랄이 됐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